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K뷰티 브랜드 유통 그리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PT 두니아 코스메틱 인도네시아 그리고 페스티뷰티 인도네시아의 한동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K뷰티 브랜드의 인리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뷰티 제품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K뷰티 진출 전략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저희 회사 레퍼런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하면서 여성들의 이제 미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프리미엄 화장품은 어떤 명품이나 그런 면세점 브랜드라기보다는 K뷰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현지에서는 K뷰티 브랜드들이 아주 프리미엄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전 세계 최대 이제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할랄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나 이런 비용적인 그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할랄 인증 없는 제품들을 이제 성분이나 어떤 제조 과정을 봤을 때 그런 할랄의 이슬람 쪽에서 어떤 금지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무슬림 프렌들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체를 해서 현지에서 마케팅 하는데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랄 인증이 지금 당장 있어야지만이 뭐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슬림 프렌들리 제품인 경우에는 충분히 네, 무슬림 인구한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서구 쪽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두꺼운 화장, 뭐 아주 진한 화장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K-드라마 그리고 K-팝 그리고 이제 K-컬처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워너비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분들처럼 이제 뽀얀 피부 그리고 이제 투명 메이크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킨 즉 피부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미백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의 스킨케어는 이제 한국 K뷰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K뷰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인도네시아 뷰티 퍼스널 케어 시장 연매출인데요. 뭐 매년 뭐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는 약 7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에서 한 16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현지에서 체감하기에도 정말 한 과거 5, 6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네, 신규 브랜드들도 잘 팔리고 네, 마케팅 잘 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훼손같이 등장해서 뭐 기존의 이제 뭐 브랜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겪다 보니 정말 인도네시아의 뷰티 시장이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규모도 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 이제 잘 되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현지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시면은 이제 수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장벽이자 애로사항이 이제 시각청 허가입니다. 이 시각청 허가가 이제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트렌드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은 브랜드를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갖고 왔는데 시각청 허가가 끝나고 나서 수입을 해보니 이미 다른 트렌드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 유통사들이 그런 어떤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리고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사들을 선정을 하셔야 그래도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된 그런 유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인증을 받아서 유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이커머스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모바일에서 시작을 해서 모바일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혹자는 뭐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모바일 온리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뭐 아주 집에 컴퓨터나 랩탑은 없어도 다 휴대폰은 들고 있고 또 휴대폰 3G, 4G 그 인터넷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에 상품을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서도 뷰티 부분이 전체 중에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행, 숙박시설 1등을 차지를 했고 바로 그 다음에 패션하고 뷰티니까 사실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중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좀 보시면은 쇼피가 지금 현재는 1등이고 토코페디가 2등인데 현지에서 이제 저희가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사다 보니까 체감하는 거는 쇼피가 토코페디아보다 2~3배 정도 이상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3배 이상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토코페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 위주의 그런 유저들이 많다고 하고 쇼피는 여성 위주의 유저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쇼피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각 플랫폼마다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쇼피, 토코페디아, 라자다, 블리블리, JDID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르보나스라고 해서 10, 10, 11, 11, 12, 12인데 이때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그 프로모션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송비 무료. 한국은 배송비 무료 하면 뭐 그 정도 하겠지만 현지에서는 워낙 넓기 때문에 또 배송비에 대한 뭐랄까 가격에 대한 배송비에 대한 그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배송비 무료인 날에는 정말 트래픽이 몰리는 정말 많이 몰리고 뭐 이제 10, 10, 11, 11, 12, 12 다음에 이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내년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르보나스에도 이제 뷰티 바디 트리트먼트 프로덕트가 뭐 전체 판매량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뷰티는 뭐 온라인 이커머스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할인 프로모션 때문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제 하르보나스에 이제 구매를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인데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제 뭐 잠재력도 크고 뭐 다 좋은 장밋빛 전망도 있고 하지만 가장 이제 우리나라 그 K뷰티 브랜드가 진출했을 때 이제 겪는 그런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판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정가에 이제 현지에서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할인이나 현지에 맞는 가격 정책을 다시 세팅을 하셔야지만이 현지에서 경쟁이 가능하고, 최근 들어서 K뷰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에서 로컬 뷰티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아무리 K뷰티라고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매가를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점의 1번으로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서양 문화권, 뭐 호주도 가깝고,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도 받았었기 때문에 또 외국 많은 투자자들도 들어와 있고, 서양 문화권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한국 문화, 또 일본, 중국계 화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종족들, 죄송합니다. 종족이 아니군요. 이런 다양한, 인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다양한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뷰티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각각 인플루언서들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정말 급변하는 트렌드, 이거를 잘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유통사 또는 브랜드사가 현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인증과 수입 절차인데요. 뭐 유명하죠. 인도네시아 굉장히 까다롭기로. 제가 알기로도 인증 때문에 이제 진출을 실패하신 브랜드사들도 여러분 보셨고, 현지 유통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제 인증 받아놓고 아예 수입 안 해버리는 그런 유통사들, 악질의 그런 유통사들을 만나셔서 진출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 많이 봤고 해서, 또 심지어 그 인증 받기도 어렵습니다. 뭐 오래 걸리면 5, 6개월까지도 걸리는 그런 인증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큰 장벽으로 인도네시아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이제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K뷰티니까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은 마케팅 없이 판매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고 들어와야 되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들어오실 경우에는 현지의 시장만 이제 교란되는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고 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막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유통사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이제 진출 전략을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인증인데, 이거는 고민하실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인증 없이 인바운드로 파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셨는데, 결국 다 경찰, 시각청한테 다 걸려서 다 구속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찰서에 잡혀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인증받은 제품만 정식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로컬 중에서는 일명 보따리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사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증이 끝나면은 초기 마케팅 끝날 즈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지 SNS 계정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기존에 시장에 없었던 제품이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만큼 좋은 수단은 없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본인의 그 현지 SNS 계정과 연동을 시켜서 온라인 이벤트, 기버웨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추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서 초기에 이제 널리
알리시면서 최대한 많이 제품을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도 이제 시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플루언서 시딩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건 나중에 다 피와 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판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거 나 누구누구 인플루언서 홍보하는 거 봤어 라고 하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그로 인해서 판매로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하실 때는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이 메이저 판매 채널에 이제 경험이 있는 유통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밑에서부터 막 연락을 해서 콜드 메일 보내고 미팅 잡고 해서 다시 들어가는데 뭐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유통 채널들이 있는 유통사를 찾으셔야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손쉽게 뭐 전화 한 통화, 이메일 한 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빠른 길이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또 현지 도매상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도매상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쪽으로 이제 도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셀러들을 이제 통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되십니다. 이제 판매를 하게 되실 때 이제 보통은 이게 새로운 브랜드인데 그 친구들이 사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홍보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이렇게 SNS 팔로우 이 정도나 된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사가 보세요라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뭐 초도 물량 가지고 나면 뭐 셀아웃이 잘 되는 경우에는 뭐 바로 뭐 2차, 3차 물량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올 신제품들을 재빠르게 이제 등록할 준비를 하시면서 자체 영상을 제작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게, 언제까지 인플루언서만 쓰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인플루언서 비용이 뭐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영상을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 비용보다는 조금 적게 쓰시면서 비슷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자체 영상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을 때 이제 효율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초반에는 인플루언서들 많이 쓰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영상 만드셔서 광고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샵을 입점을 하거나 또는 만드셔서 우리만의 어떤 아지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오프라인 샵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초대 행사를 하거나 뭐 인플루언서 라이브 행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 모든 게 다 메이저 판매 채널 입점하거나 현지 도매상들 확대를 하는데도 자체 영상, 오프라인 샵, 그리고 초기 마케팅, 이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현지에서 진출하실 때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배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현지 유통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브레이크 다운을 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좀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한 200개 이상 배폼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테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금속이 있고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각각 제품별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증 부분도 받아본 유통사, 인증해본 유통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해본 유통사는 이거 아이디 만들고 다시 하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유통사, 인증 많이 해본 유통사한테 맡기셔야지, 안 그러면은 인증받다가 한 6개월 훅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증 받으실 때는 그 현지 법인 이름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들 잘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현지 로컬 유통사, 그러니까 한국계가 아닌 현지 로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말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유통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폼이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유통사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믿을 만한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인플루언서랑 SNS 마케팅 이야기인데요. 정말 초기 단계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효율이 좋은 친구들은 한번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해준 다음날 뭐 갑자기 판매가 느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 제품 많이 전달하고 리뷰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인플루언서가 뭐 가격 대비 누군 비싸고 누군 싸고 누군 저렴하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결국 얼마나 많이 인플루언서들을 써봤냐라는 거에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경험이 있는 유통사랑 같이 하시거나 경험이 있는 마케팅 대행사랑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SNS 마케팅인데 뭐 현지에 담당자가 있어서 현지어로 이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각종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뷰티 진출 전략 중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 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앞단에서 인증하고 초기 마케팅을 했으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온라인 메이저 이커머스 중에서는 단연코 쇼피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트래픽도 제일 좋고요. 뷰티 부분에서만큼은. 그러나 이제 토코페디아, 블리블리, 라자다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입점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랑 다이렉트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메인 배너는 어렵겠지만 중소 배너 같은 경우 같이 좀 이렇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셜 스토어라고 해서 배폼 홀더들은 현지에서 쇼피몰, 토코페디아 오피셜 스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피셜 샵을 만들 수 있는데 오피셜 샵을 만들면 이제 좀 표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여기에서 사는 거는 가품이 아니구나 정품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말고 뷰티 쇼핑몰에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소시올라 그리고 아이롯데가 있는데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리스팅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모션도 자체적으로 해주고 좀 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고 각각의 담당자들하고도 각종 프로모션을 저희가 오히려 더 푸시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데 이 도매 셀러들한테 이제 팔기 시작하면은 다 선결제예요. 그래서 현금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도매 셀러들이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도매 셀러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월에서 한 많게는 5억 원까지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셀인을 했을 때 이제 셀아웃이 잘 되기까지 한 바퀴가 돌면은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도는 거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매 셀러들을 잘 관리를 하시고 이런 도매 셀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통사 파트너를 계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도매 셀러들끼리 경쟁이 심해졌을 때는 이제 좀 브랜드 이미지나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셀러의 경쟁 셀러가 누군지 사실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막 접근하는 거랑은 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또 현지 유통사나 파트너사 선택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속 판매 마케팅인데 자체 영상하고 이제 디지털 광고를 이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또는 본사에서 만들어서 또는 그 브랜드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번역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뭐 디지털 광고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를 통해서 구매 유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자체 영상 그리고 디지털 광고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좀 저렴하게 또 효율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제품 인증을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기존 처음 브랜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출시하고 이렇게 좀 있다가 다시 또 하려고 하시면 이게 또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신제품을 브랜드사랑 유통사랑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오프라인 샵도 이제 한 개, 두 개 이제 뭐 내시면서 안테나 샵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매 셀러들을 확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셀러가 내 제품을 잘 팔아주는지 그거를 좀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뭐 이 셀러 저 셀러 다 무분별하게 판매해봤자 결국 나중에는 이제 경쟁이 심화로 인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전체적인 가격 그런 컨셉이나 가격 정책에 맞지 않는 그런 저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수입사랑 유통사 각각 하나의 법인으로 총 2개의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테일러, 즉 마케터 그리고 리테일러의 합성어인데 마케팅도 하고 리테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테일러라는 이름을 저희 슬로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판매부터 저희가 이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랑 프로덕션 하우스를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있고 마케팅 대행도 하고 있고 또 인증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최초의 그 인증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최종 뭐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입점 도매셀러 판매까지 거의 뭐 마케팅까지 전체를 이제 뷰티 제품의 이제 유통 마케팅의 전체의 그런 올인원 솔루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직도고요. 저희 키 멤버들입니다. 뭐 저희 뭐 세일즈 헤드가 따로 있고 저희 그 프로듀서가 따로 있는데 프로듀서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 국영 방송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석 PD, 익스큐티브 프로듀서까지 했던 친구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한국인 PD도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판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들입니다. 메이크업 분야가 아무래도 좀 많고 메이크업 쪽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한 소비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트렌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단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잘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지금 발빠르게 이제 스킨케어 브랜드들을 총판 유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브랜드들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뭐 200명이라고 적어놨는데 200명 이상, 한 3, 400명 정도랑 일은 한 번씩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현지 인플루언서들하고.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뭐 계속 레귤러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뭐 현지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이 아닌 왓츠앱을 쓰는데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왓츠앱을 통해서 뭐 이 제품 어떻니, 저 제품 어떻니, 뭐 쟤 어떻니,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만나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럴 정도로 뭐 많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다른 유통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젊고 그런 네트워크가 좀 끈끈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형 도매 셀러들도 대부분이 이제 중국계 화교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식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나이대들도 저랑 또 다들 비슷해서 어떤 뭐 한국의 좋은 점, 뭐 인도네시아의 좋은 점 이런 것들 교류하면서 이 제품 뭐 찾아달라, 저 제품 찾아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들 팔로워들을 합해보니까 뭐 한 천 몇백만 명, 1,500만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형 도매 셀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고객 리스트들이 뭐 한 몇백만 명 돼서 저희가 세보니까 1,7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중복되는 수도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를 통하신다면 이 정도 되는 잠재 그 고객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 장표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서비스라고 적었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온라인 리테일, 뭐 오프라인 리테일, 그리고 이제 비디오 프로덕션, SNS 마케팅, KOL 마케팅, 리뷰 마케팅, 그리고 인증, 시각청 인증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랑 또 바우처 사업인데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코트라 마케팅 파트너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하시면은 인도네시아에는 뭐 아무래도 경쟁 없는 가격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희 마진을 최소화하면서까지 경쟁력 있는 판매가를 만들고 저희는 마진 조금만 먹고 많이 팔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마케팅 해가면서 브랜드 망치지 말고 브랜딩 하면서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만 10개가 넘고 각각 뭐 인스타그램 뭐 컨텐츠나 뭐 이런 유튜브 컨텐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브랜드사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인플루언서랑 도매상 그리고 로컬 그런 저희 잠재 고객들하고 이제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에서 10년 이상 지내면서 뭐 인도네시아도 또 잘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 바뀌는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유통사 중에 한국계 유통사 중에서는 가장 앞단에 있지 않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까지도 뭐 다 아는 정도로 누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왔는지 뭐 이런 뭐 현지 뷰티 관련된 정보는 제가 제일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장 앞단에 서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뭐 한 200개 이상 이제 저희 인증 대행한 것까지 해서 200개 이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증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어려우신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인증 기간을 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스킨케어, 샴푸, 뭐 메이크업, 뭐 다양한 브랜드 유통을 해봤고 뭐 컨설팅도 해봤고 또 다시 그 외부 브랜드 뭐 대행도 마케팅 대행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경험에 따라서 전략을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 K뷰티 브랜드사 오너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한번 잘 봐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 주시면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시약청 인증도 하고 뭐 이제 비디오 프로덕션도 하고 이제 뭐 SNS 마케팅하고 KOL 마케팅 그리고 리뷰 마케팅 뭐 오프라인 이벤트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로 네, 오늘 그 K뷰티 진출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시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